2주만 10장이고 오늘은 해부학적인 얘기여서 엄청 쉬울 거예요. 하기 전에 토크 얘기 좀 살짝 나와가지고 이건 1장이거든요. 내적인 힘은 그냥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능동적인 힘이 있고 수동적인 힘이 있는데, 능동적은 자극된 근육, 수동적은 이제 신장된 관절주의 결합 조직에서 생성된 장력에 의해 발생하고, 외적인 힘은 중력, 무게, 치료사고 적용되는 신체 접촉, 그리고 관절 반작용력은 내적인 힘 빼기 외적인 힘이다. 그 다음에 모멘트 8, 모멘트 R은 관절의 돌림축과 힘 사이의 수직거리, 토크는 힘 곱하기 모멘트 8, 외적인 토크는 외적인 힘 곱하기 외적인 모멘트 8, 내적인 토크는 내적인 힘 곱하기 내적인 모멘트 8까지만 한번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내적인 토크의 생산인데, 근육 힘선의 공간적 방향에 따라 특정 작용을 생산하는 토크의 효율성이 결정이 돼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근육이 생긴 결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닿는지도 알고, 어디 몇 도로 치우쳐 있는지 다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게, 힘선이 수직으로부터 약 30도 방향을 향하고 있는 외복사근을 예시 들었는데, 이 외복사근의 근육 합력 벡터는 삼각함수를 통해서 이제 수직의 힘 성분과 수평의 힘 성분으로 분해가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뒤에 나와요. 최대 힘의 약 86%의 수직의 힘 성분은 가축 굽힘 또는 굽힘 토크를 생산하고, 그 다음 최대 힘의 약 50% 수평의 힘 성분은 축돌림 토크를 생산한다. 그냥 진짜 쉽게 생각해가지고, 근육이 지금 수직이랑 가까워요, 수평이랑 가까워요, 생긴 게? 수직이요? 그 수직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에 대해서 힘을 좀 더 잘 쓴다, 효율적으로 쓴다, 이쪽으로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평의 움직임, 축돌림보다는 이제 수직에서 뭐 굽힘 이런 동작에서 뭔가 예를 들어 효율적으로 더 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활성과 양쪽 활성이 있는데, 제가 그냥 어렵게 적어 놓은 건데, 쉽게 생각해서 양쪽 활성은 이제 기립근으로 생각하면은 같이 팍 활성을 하면은 진짜 순수한 편이 일어나잖아요. 익스텐션이. 맞죠? 근데 오른쪽 기립근만 팍 해요. 그러면은 편인데 뭔가 이렇게 틀어지겠죠? 그 말이에요. 양쪽 활성이랑 한쪽 활성의 차이입니다, 이게. 그 다음 몸통 뼈대 내의 근육작용은 근육 부착 부위의 상대적인 고정 및 안정화의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진다. 뭐 예를 들어서 척추 기립근으로 보면은 골반이 고정되어 있다면은 가슴 편 익스텐션이 가능하고, 가슴이 고정되어 있다면은 골반 전방 경사가 가능하고, 가슴과 골반이 모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근육은 가슴 편과 골반 전방 경사를 동시에 유발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골반에서 불안하면은 가슴 편 자체가 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레포트 하면 가슴 피세요 하면 허리를 탁 이렇게 꺾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골반에서 안정화를 못 잡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신체의 위치에 따라 중력은 몸통 뼈대의 움직임을 보조하기도 하고 저항을 하기도 하는데, 머리를 천천히 플렉션을 시키면은 목편 근육의 이제 익센트릭 활성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머리를 빠르게 팍 굽히는 거는 이제 목 익스텐서들의 이제 익센트릭 활성이 아니라 이제 이 플렉서들 이 크게 팍 수축을 해가지고 이제 얘들 그 컨센트릭 컨트랙션, 영어 쓰기가 어렵다. 으로 해가지고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이해됐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해부학에 관한 얘기거든요. 몸통의 근육의 해부학과 개별 작용 사이의 상호관계인데, 이제 몸통의 근육 중에서 이제 뒤쪽 몸통이 있고요, 안가쪽 몸통이 있고, 이제 부가적인 근육이 있는데, 오늘 이제 뒤쪽 몸통 근육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제 뒤쪽 몸통, 이 척추 라인 쪽에 있는 애들은 뭐 얕은 층, 중간층, 깊은 층 이렇게 나뉘거든요. 한번 봅시다. 뒤쪽 몸통 얕은 층과 중간층에 있는 근육인데,
얕은 층은 이제 가장 표면이랑 가까운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얕은 거, 제일 표면이랑 가까운 게 이제 트라페지우스랑 랩, 광배근. 이고 얘들보다 조금 더 깊은 곳은 능연근이랑 레바타 스카플라. 승모가 두꺼울까 얇을까? 승모 얇은. 오. 죽은 사람. 원래는 두꺼워요. 원래 죽은 사람이 얇다. 이렇게 팍 돼 있는 애들도 죽으면은 얇아진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슴의 가쪽에 있는 거는 정각근. 오케이. 그 다음 얘들보다 조금 더 심부에 있는 뒤쪽 몸통 중간층에 있는 애들은 가장 중간층에서 얕은 곳은 S, P, S,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스페리어, 포스테리아리스 스페리어인가? 그 후상거근. 수페리얼, 포스테리얼, 수페리얼, SP가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하고 S가 이제 수페리어. 오 그래? 후상거근. 맞아. 그 다음에 이거 인페리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후거근. 네, 얘들이 이제 중간층에서 가장 얕은 곳에 있는 애들이고요. 얘들은 이제 몸통이 움직이는 안정성에보다는 호흡에 조금 더 많이 기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뒤에 그 환기할 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얕은 층에 위치한 대부분 근육의 양쪽 활성은 몸통 뼈대 영역을 익스텐션 시키고, 뭐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대부분에 있어 이제 한쪽 활성은 몸통 뼈대 영역의 가쪽 굽힘과 축걸림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 등 세모근은 위쪽 등뼈의 오른쪽 가쪽 굽힘과 왼쪽 축걸림을 보조해서 외세성 근육이라 불린대요. 그 다음에 뒤쪽 몸통의 깊은 층에 있는 근육인데, 얕은 층에 있었고 중간 층에 있었고 이제 깊은 층이거든요. 이 깊은 층에서도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척추 세움 근육 무리, 가로돌기 가시 근육 무리, 짧은 분절 근육 무리 라고 하고, 이제 얕은 층에서 깊은 층으로 갈수록 깊은 층 근육의 섬유 길이는 점점 짧아져서 이제 내재성 근육이라 불려요. 그러면은 척추 세움 근육 무리보다는 짧은 분절 근육 무리가 근육 섬유 길이가 짧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밑에 사진 보면은 조금 그냥 뭐 이해가 쉬울까 싶어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다. 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얕은 척추 세움 근육 무리.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이게 말이 꼬이네요. 근육의 대부분은 그 흉요근막 뒤층의 깊은 쪽, 뒤쪽 몸통 중간층 및 얕은 층 근육의 깊은 쪽에 위치를 합니다. 흉요근막 뒤층의 깊은 쪽, 뒤쪽 몸통의 중간층 및 얕은 층 근육의 깊은 쪽. 대충 위치가 짐작이 가시나요? 흉요근막이 있으면은 이 뒤쪽에서 가까운 쪽, 그 다음에 몸통의 이제 중간층, 얕은 층, 그렇죠. 이게 흉요근막 이거, 이게 뭐 이제 승모근 라인이다, 승모근일 리가 없겠죠. 뭐 이 라인이다 하면은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척추세움 근육무리는 이제 엉치뼈 영역에 위치한 넓고 두꺼운 온 힘줄의 공통 부착 부위를 가지는데, 이 온 힘줄이 흉요근막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 흉요근 밖에 라인에 있으니까. 이 커먼 텐던, 이 온 힘줄이라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기립 애들이 붙는다 라고 하고, 그 옆에 사진은 그냥 이 척추 세움 근육 무리를 다 적어놓고 역할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건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했는데 일단 그냥 다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 자, 이 척추 세움 근육이 엄청 많잖아요. 그 엄청 많은 거를 다 그냥 적어왔거든요. 자, 1번 가시근, 극근,
스피나리스라고 하고, 이제 가시근에는 등 가시근, 목 가시근, 머리 가시근 있고요. 이 가시근이랑 가장 긴 근이랑 엉덩갈비 전부 다 이제 뭐 대부분 등, 목, 머리로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가시근은 작고 경계가 불명확한 이 근육 기둥은 온 힘줄의 위쪽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 등 라인이 있거든요. 목 가시근 같은 경우는 등 가시근도 뭐 이래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긴 근, 최장근, 롱기시무스. 등 가장 긴 근이 있고, 목 가장 긴 근이 있고, 머리 가장 긴 근이 있는데, 척추 세움 근육 무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발달된 근육 기둥을 형성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가장 긴 근은 이제 관자뼈의 꼭지돌기의 뒤 모서리에 부착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척추 기립근 라인 중 한 개는 여기 흉쇄오등을 붙는 이 라인 위양돌기에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가장 긴 근과 목 가장 긴 근의 위쪽 부분이 약간 사선의 각을 형성하고 있어서 머리 목 영역에 같은 쪽 축돌림을 보조한다고도 제안을 하기도 한대요. 뭐 이 말 그대로 하면 기립근 중에 이런 애들이 목 축돌림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엉덩갈비근, 장늑근, 일리오 코스타리스, 허리 엉덩갈비근, 등 엉덩갈비근, 목 엉덩갈비근으로 나뉘고 척추 세움 근육무리의 가장 이제 사이드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척추 세움 근육은 몸통 뼈대를 따라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기 때문에 섬세한 움직임 조절보다는 몸통 뼈대의 큰 부위에 대한 큰 움직임을 조절하기에 더 적합한 구조다. 이 말은 로컬보다는 글로벌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척추 세움 근육의 양쪽 수축은 머리, 목, 머리를 편시키고 한짝 수축으로 다 아까 말한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몸통 깊은 층에 있는 근육 두 번째, 조금 더 척추 세움 근육무리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애들, 이 가로돌기, 가시, 근육무리입니다. 얘들은 이제 방가시근이 가장 표면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묵갈래근, 다혈근이죠. 중간 쪽에 있고, 이 다혈근, 이너코어라고 알고 있는 이 다혈근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돌림근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위 사진을 보면은 근육이 가로지르는 척추뼈 사이 이음부의 평균 수가 적혀 있거든요. 방가시근들은 6개에서 8개, 묵갈래근들은 2개에서 4개, 돌림근들은 1개에서 2개. 이 말이 몇 말이냐면은 척추뼈 사이 이음부가 이제 바디 디스크 이런 애들 보고 이제 이음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디스크 이 이음부를 1개만 지나가냐, 2개를 지나가냐, 3개를 지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가시근들은 많이 지나가죠. 그 사진 보면은 방가시근은 엄청 길잖아요. 마디마디 하나하나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길잖아요. 오케이. 자, 방가시근, 방극근, 세미 스피나리스. 얘도 등 방가시근이 있고, 목 방가시근이 있고, 머리 방가시근이 있어요. 목 방가시근 같은 경우는 C2, 중세뼈에 돌출된 가시돌기에 부착하는 금섬유들은 특히 뒤통수 밑 근육들 하면 뭐 호두하고 이런 애들이 되겠죠? 를 위한 중요한 안전근으로 작용을 하고, 머리 방가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판상근, 토판상근이나 경판상근과 승모근들의 깊은 쪽에 조금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 방가시근과 머리 방가시근은 목 뒤쪽 면을 가로지르는 가장 큰 근육이고, 이제 생긴 것 때문에 유리아 모멘트 팔의 길이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금섬유 방향은 머리 목 영역 전체 편 토크의 35에서 40%를 제공합니다. 진짜 깊은 곳에 있는데도 이제 생긴 방향 때문에 이 펼 때 35에서 40% 제공한다고요. 이 근육 중에서. 그 다음에 묵갈래근, 다혈근, TPD, 피다스인데 여기 책에는 PD라고 끝내더라고요.
그다음에 얘들은 허리 엉치 영역에서 가장 두껍고 잘 발달되어 있고, 금섬유들은 짧지만 비교적 큰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 척추의 바닥부에 대한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 비교적 큰 단면적이라는 건 이제 비교적인 거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는 크진 않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돌림근, 회선근이라고 하는 애들은 가로돌기 가시 근육무리 중 가장 깊은 쪽에 위치하고 척추 전체에 존재하지만은 등뼈 영역이 가장 잘 발달이 돼 있대요. 그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긴 돌림근이랑 짧은 돌림근 이런 나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긴 돌림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척추뼈 사이 이음부를 걸치고, 짧은 돌림근은 한 개의 척추뼈 사이 이음부를 걸쳐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뼈대에 비교적 미세하게 조절되는 움직임과 안정화의 힘을 생산하는데 적절하고, 얘들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몸통 근육에 비해 2차적인 축돌림 근육이고, 대부분 가로돌기 가시 근육 근섬유의 힘선은 수평보다는 조금 더 수직에 가까운 방향이므로 축돌림보다는 그 폄에 대한 더 큰 힘을 제공한대요. 이해가 됐을까요? 왜지? 이거 사진이 달라요. 그냥 이거 사진은 참고해 달라고 제가 사진을 그냥 다르게만 넣었거든요. 글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짧은 분절 근육무리들인데, 이제 가로돌기 가시 근육무리보다 더 깊은 쪽에 위치를 하고 가시사이근, 가로돌기 사이근으로 구성이 됩니다. 얘들은 하나의 척추뼈 사이 이음부를 지나가고 목뼈 영역에서 가장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와 목의 미세한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짧은 분절 근육무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가시 사이 근육, 극간근, 인터스피나리스머스, 이제 가시 사이 인대와 섞인다. 극간인대, 네, 아니면은 가시, 척추의 극과 극 사이에 있는 그 인대겠죠. 얘들은 이제 폄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한 최적의 금섬유 방향을 가지나 근육의 이제 작은 크기와 낮은 힘을 고려하면 토크의 크기는 작대요. 그 다음에 가로돌기 사이 근, 횡돌간근, 인터트랜스버스아리우스 머슬, 가로돌기들 사이에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뼈 영역에서 각각 가로돌기 사이근은 작은 앞 가로돌기 사이근이랑 뒤 가로돌기 사이근으로 나뉘어지고요. 이 둘 사이의 공간으로 척수신경의 앞까지가 지나간대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래서 이 횡돌간근은 엄청 진짜 어려운 근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짧은 분절 근육무리는 몸통뼈대 미세 운동 조절에 이상적이고, 근방추의 밀도가 비교적 높고, 특히 머리 목 영역에서 감각 피드백을 신경계통으로 풍부하게 전달을 한대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감각 피드백으로 감각 피드백을 신경계통으로 풍부하게 소리요. 건망추나 소리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가 본 게 지금 척추세운 근육무리가 그나마 바깥쪽에 있었고, 가로돌기 가시 근육무리가 그나마 안쪽에 있고, 짧은 분절 근육무리가 더 안쪽에 있었던 애들이었죠. 그리고 생긴 게 척추뼈 사이인 이 반가시근, 목갈래근, 이제 긴 돌림근, 짧은 돌림근만 보면은 생긴 게 엄청 짧고, 뭐 조금 짧고, 길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또 MAT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조금만 넣었어요. 거기서 얘기한 게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 머슬이 있고, 글로벌 스테빌리티 머슬이 있고, 로컬 스테빌리티 머슬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로컬 스테빌리티 머슬은 진짜 짧아요. 진짜 짧고, 글로벌 모빌리티는 뭐 움직여야 되니까, 모빌리티니까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스테빌리랑 글로벌 모빌리티
사이쯤 길이가 이제 글로벌 스테빌리티거든요. 이게 보면은 오늘 했던 거에 다 나와 있어요. 뭐 기립근 라인들은 저 뭐 거의 대부분 글로벌 모빌리티겠죠. 그 다음 얘들은 이제 가동성을 담당하잖아요. 안정성을 잡기보다는. 그러면은 기립근의 문제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이 로컬 스테빌리티 머슬, 그러면 아까 말한 짧은 근육 무리들, 얘들이 지금 힘을 잘 못 쓰지 않을까? 이때 얘들부터 조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건 그냥 너 같은 말이라서 넌 아는데, 글로벌 모빌리티 근데 이제 가동성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뭐 때문인지 뭐 과하게 트레이닝을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뭐 회선근, 로컬 스테빌리티 근육들을 같이 강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펌을 시킬 때 이제 로컬 애들은 그냥 안정성만 잡아줘야 되는데 같이 펌을 시켜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아, 나한테 한 말이구나. 글로벌 모빌리티 근육이 뭐 예를 들면은 삼각근이라 칠게요. 근데 이제 올릴 때 이제 뭐 올리는 근육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올릴 때 삼각근이 막 크게 막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까지 올릴 때 극상근도 같이 사용된다는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그 표를 안 두고 하는데, 그러면은 극상근이 글로벌 머슬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극상근은 이제 로컬 머슬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서 통증이 더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정작 이제 뭔가 엄청 낮은 부하의 운동을 할 때는 뭐 이런 가볍게 팔을 올릴 때 뭔가 극상근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삼각근이 사용이 돼버리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극상근은 안정자 역할로 해줘야 되고, 뭐 삼각근은 이제 뭐 모빌리티 머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꼬여버린다는 거.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거를 구분 못하고 뭐 나대버린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케이스 스터디에 중에 하면 누구 있었잖아. 극상근 여기. 저 균이 균이가. 균이었잖아. 잘 어울리는 그 어떤 특징. 이렇게 네, 말리는. 이거 살 팔고. 일단 느낌이 네, 맞아요. 그 비슷한 게. 네. 그 뭐 극하근 운동한다고 막 진짜 뭐 10세트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극하근이 이제 스테빌리 머슬로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모빌리티에 작용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얘들은 좀 안정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줘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MAT 이론에서. 그래서 뭔가 그러면은 뭔가 코어 운동을 할 때도 그렇지 않을까? 나는 이제 의 움직임이 뭐 코어에 좋고 전거근을 목 타겟으로 하고 했는데 뭐 다른 근육이 다 써버리는 거야. 난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전거근이 뭔가 글로벌 머슬처럼 크게 움직일 때 로드가 많이 걸릴 때 많이 사용된다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놨어요. 이 예시를 드는 게 이제 여기 그림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그래서 준비할 생각 나서 그냥 넣어봤어요. 저는 끝입니다.